지난 시간에는 과거를 좀 돌아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미래를 한번 바라보고 얘기하면 어떨까? 미래, 이건 또 이제 위키피디아만의 정체성 아닙니까?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 근데 미래 하면은 요즘에 가장 큰 화두는 AI인 것 같고 AI죠. 이제는 AI가 사람 얼굴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서 하석진은 늙고 지쳤는데 젊은 하석진이 전쟁 영웅이 되는 그런 영화 주인공으로 나오는 시대도 멀지 않은 것 같고 배우들끼리 모여서 아직은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 막 뭐 제가 모든 배우를 다 뭐랄까 대표하진 못하겠지만 실제 배우들의 모임에서 AI 같은 주제가 나오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긴 하고 이게 좀 더 생계에 위협이 되는 시점이 온다면 그때쯤이면 이제 슬슬 한 명 한 명씩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진 그 수준은 안 온 것 같고 이런 거에 조금 밝은 분들은 하나둘씩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배우로서 이 AI를 바라보면서 좀 걱정될 때가 있진 않아? 요즘에 이제 OTT들 보면 이미 AI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맞아. 물론 아직은 좀 조악하긴 한데 언젠간 어느 일정 수준은 대체를 하겠다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완벽하게 대체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AI는 창조는 못 해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상상을 조금 더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네네. 생성형 AI가 배우나 영화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얘가 제일 잘하는 거는 얘한테 데이터를 막 때려 박아주면 얘가 그걸 바탕으로 창조를 하니까 그렇죠. 유명한 배우다. 그러면 작품도 많고 노출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한 연기들을 다 AI한테 때려주면은 AI가 콧구멍 움직임까지 똑같은 연기를 하는 생성형 배우를 만들어서 그 배우가 연기를 하는 시대가 오면은 유명한 배우는 영원히 죽지 않는 미션 임파서블은 톰 크루즈가 계속 할 수 있는 시대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는 봐요. 요즘에 가수들도 AI 목소리 입혀가지고 뭐 돌아가신 분들이 요즘 히트한 노래들을 부르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AI가 어느 정도를 메꿔주는 역할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톰 크루즈야. 단순히 뭐 그냥 베를린 길거리를 걸어가는 씬이다. 근데 톰 크루즈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럼 그런 씬에 그냥 붙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씬이 작가가 혹은 감독이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영감을 불어넣기 위한 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대체가 가능한데 정작 어떤 작가나 어떤 창조자가 대중들한테 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 이런 감정의 울림을 난 주고 싶은 게 제 의도입니다. 어렵사리 선택한 배우와 함께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게 AI한테 그걸 맡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결국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내가 예상치 못했던 누군가의 움직임이거든요. 최근에 탑건2나 미션 임파서블 톰 크루즈가 직접 스턴트라는 영화들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CG가 처음 나왔을 때는 와 너무 신기해 막 박진감 넘쳐 그러다가 요즘 솔직히 CG 보면은 막 손에 땀을 쥐는 느낌은 안 나는 게 너무 식상하니까 네. 이제 그럴 때 오히려 톰 크루즈가 진짜 오토바이로 뛰어내렸다고 이런 장면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또 이 AI의 발전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영화를 볼 때 임팩트를 주는 장면들은 과연 나라면이라든가 혹은 현장은 어땠을까라는 실제 상상을 자극해줘야 되는데 저거 다 CG 아니야 하는 순간 그 감동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본 시리즈 중에 하나가 이 건물 창문에서 떨어져 이쪽 창문으로 들어가는 씬이 하나 있어요. 카메라맨이 뒤에서 같이 뛰어요. 그 장면 엄청 많이 바이럴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CG로 이루어졌다? 흔하고 흔한 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어떤 마음을 흔들고 보고 싶다라고 만드는 거는 결국 그런 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사소한 것들을 얘기가 대신하지 뭔가 스펙타클한 걸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은 해요. 어떤 산업에 대한 좀 걱정이기도 한데 보조 출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뉴욕의 길거리를 걷는다. 그럼 사실 그 화면에 뒤에서 지나가는 차 움직이는 행인들이 다 세팅이 된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메꿔지지 않을까. 생성형 AI가 랜덤하게 사람 만들어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 씬인데 둘은 연기를 하는데 그 배경에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AI가 만든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이거는 있죠.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겠네요. 근데 그게 또 이제 배우의 연기에도 또 이제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내가 만약 얘기하다가 아니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걸 할 때는 실제로 보조 출연자들이 이럴 수 있는 그 기운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네. 요즘 이미 많은 드라마, 많은 영화들이 크로마키 앞에서 막 이런 거 하긴 하지만 실제로 괴물 비슷한 걸 놓는 거랑 괴물이 있다고 상상하는 건 우리가 연기할 수 있는 역량의 폭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을까 할 때 그 선은 뭐 감독이나 혹은 제작자가 정하는 거겠지만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건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직업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토픽인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많은 배우들이 거기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 현장 경험을 보조 출연을 하면서 야
저 거지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점점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 미국 배우들 파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딱 지금 석진이 얘기한 그거라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새로 배우가 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 이제 그 두려움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타고 나서 좋은 기회를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지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생각이 많아집니다. 미래 얘기하면 우리 항상 생각이 많아지는. 네. 근데 뭐 걱정을 사서 할 필요 있을까요? 맞아요.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면 되는 거죠. 네. 아까 이제 가수 목소리도 얘기했는데 진짜 좋은 기회일 것 같은 활용법은 목소리를 이제는 똑같이 만들 수 있으니까 하석진이 한국 영화를 찍었는데 하석진 목소리를 똑같이 걔를 영어로도 바꿀 수 있고 일본어로도 바꿀 수 있고 독일어로도 바꿀 수 있고 이제 더빙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하석진 목소리로 그 영화를 미국에 개봉했더니 이 영화에서는 하석진은 완벽한 영어를 해. 그리고 AI가 입모양만 다 바꿔가지고 입모양도 완벽해. 그러면 이제 한국 같은 비영어권 국가들에서 작품이 나올 때는 이거는 엄청난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 기술은 정말 뭔가 상업화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며칠 전에 본 어떤 영상 짤도 최민식 선배가 네 남천동 살제 이거가 영어로 하는 그 짧은 쇼츠가 지금 막 인터넷에 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미 상업화가 진행됐다고는 느껴지고 그런 건 이제 비영어권 국가의 많은 연예계 직종 종사자들에게는 일단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예를 들면 데블스 플랜이야. 거기서도 제가 재밌게 읽은 댓글이 와이프가 브라질 사람이고 남편이 한국 사람이에요. 같은 내용을 보는데 둘이 다르게 이해했다는 거야. 그 자막의 정확도라든가 어떤 어감의 차이가 분명히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많은 OTT에서 나오는 것들,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런 리얼리티 쇼도 그렇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뭐랄까 평준화가 되면서 더 수준이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번역가라든가 성우의 성향의 의존도가 조금 있었다면은 그런 게 좀 표준화되는 힘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국말로 연기도 된다는 거.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거였지 뭐가 들어왔는데 영어 대본이 이만큼인 거여서 야 오디션을 위해서 내가 이거 연습하기엔 너무 힘들겠다 해가지고 포기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넷플릭스 거 제품이 하나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좀 자유롭게 요즘 한국 전 세계적으로 핫한데 한국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프렌치를 할 수 있는 한국 사람 역할이라서 꼭 프렌치를 할 수 있는 한국 사람 캐스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 배우들도 언어에서 좀 자유로워진다는 건 대단히 장이 넓어지는 거라서 좀만 한 5년만 일찍 들어오면 제가 지금 좀 더 활발해지지 않았을까. 기본적으로 AI 목소리를 봐도 5, 6년 전에 막 유행했던 뭐 오케이 구글, 뭐 헤이 카카오, 뭐 알렉사 얘네들의 목소리를 보면은 다른 나라 말을 하면은 다른 목소리를 따로 만든 거거든. 그 나라의 성분들이. 근데 요즘 나오는 뭐 GPT-4의 목소리를 보면은 한 기계 목소리가 여러 나라 말을 자기가 다 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해요. 그거 진짜 좀 소름 끼치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뭐 직접 물어보면 되지 우리가. 배우는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AI 시대의 배우는 직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흥미롭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많은 직업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배우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해. 그렇다면 AI 시대의 배우로서 어떻게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네,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거 뭐야?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인 생각이나 관점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나? 야 놀랍다 이거. 예술적 표현에서의 전화 온 거 아니야 누구한테? 이거 소름 돋는 게 자기가 대답을 하다가 내가 더 이상 대답을 하려면 좀 더 정보가 필요해라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질문을 그러니까 질문하고. 근데 이제 이 목소리가 영어를 하면은 똑같은 목소리를 영어를 한다고. Do you think actors and writers have a future in the AI era? Absolutely. 오, Actors and writers have 영어도 잘하네? a future in the 같은 AI. 목소리잖아 이게.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거가 하석진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 기술이 이 정도면은 더 발전해서 하석진의 목소리를 생성 AI가 다 분석을 해서 여러 나라 말로 쫙 바꿔주면은 AI의 발전이 배우에게는 위기일가로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듣기에도 번역이 매끄럽기만 하다면 자막을 보는 게 아니라 더빙된 목소리를 그의 목소리로 그의 감정이 섞이는 걸 들을 수 있다는 거는 또 재밌는 영화 감상 방식이잖아요. 지금도 왜 어떤 영화 보면은 자막편 볼 건지 더빙편 볼 건지 고를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맞아. 괜찮은데요 이거는? 아니 로버트 드니로가 나와서 야 너 그 서장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만약에 뭐 남부 억양을 쓰면 갑자기 전라도 사투리로 한다거나 블러 다이아몬드에서 디카프리오가 갑자기 미국 교포 발음 섞인 뭐 얘기를 한다거나 그럼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네. 자 그러면 만일에 넷플릭스가 왔어. 그래서 하석진 배우님 새로운 영화를 찍는데 주인공으로 이제
하고 싶은데 정말요? 네. 근데 모두 우리가 AI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얼굴 판권만 빌려주세요. 출연료 똑같은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AI가 다 분석했기 때문에 하석진님 평소에 했던 연기 그대로 연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인할까 안 할까? 아니면은 계약 조건에 이런 거를 봐야겠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거는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지의 커리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본능을 거스르는 제안입니다. 내가 어떤 인물에 대한 개과를 받고 그 인물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게 배우들의 어떤 자기 내면에 쌓여있는 숙명 같은 거거든요. 성취와 쾌락에도 연결이 되고 근데 내 얼굴만 빌려준다? 그럼 그 사람은 그다지 각광받을 것 같지 않아요. 남한테 빌려줘가지고 남이 연기해준 배우? 이렇게 돼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화 끝나고 그 크레딧 올라갈 때 주연 하석진이 나와야 되는데 주연 하석진 파워 바이 엔비디아 뭐 그런 이렇게 거죠. 나오는 거 똑같은 거네. 주연 데이빗 한 다음에 페이스 바이 하석진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건 되게 이상한. 근데 대신에 그런 거 커머셜 필름 같은 거 제가 광고를 쪽다 보니까 요거 엄청 찍거든요. 요거 요거 이런 거 이제 AI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건만 바뀝니다. 화장품이었다가 홍삼이었다가 근데 대신에 어떤 인물을 창조해내서 사람들한테 어떤 감정적인 흔들림을 줘야 되는 그 배우의 직업에서는 재정적 해결을 좀 해야 되는 배우들이 아닌 이상은 많은 배우들이 거절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네요. 아니면 이제 하석진이 주인공인데 하석진 연기를 하는데 하석진의 뭐 어린 시절이야. 그것만 우리가 AI로 할게요. 뭐 아니면 뭐 나이 들어서 막 30년 후의 모습인데 그거는 AI를 할게요. 그렇게 가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실제로 지금도 클린트 이스트우드였나? 그런 배우들 젊은 부분을 AI가 대체하기도 하고 인디아나 존스도 젊게 나왔으니까. 네. 저도 얼마 전에 찍었던 드라마가 대학생 제가 있는데 제가 감독님한테 20대도 제가 할게 하니까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젊은 배우가 따로 했는데 같은 배우가 하는 게 같은 인물을 표현하는데 훨씬 더 아무래도 20대로 내가 돌아갈 수는 없지만 다른 20대 배우가 오는 것보다는 내가 20대인 이 역할을 하기엔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훨씬 도움이 되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 보면은 이제 어떤 배우가 젊은 시절 연기를 본인이 하고 AI가 그 얼굴을 젊게 만들어주는 건 요즘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송중기 씨가 아마 재벌집에서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제 그렇게 들어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초창기고 맞아. AI라기보다는 아마 하나하나 그걸 거였어요. 노가다로. 노가다였던 노가다로 CG 작업을 한 거구나. 그런 그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뽀얗게 해서. 근데 AI가 좀 더 그거를 완벽하게 해준다면 진짜 벤자민 버튼 같은 영화는 훨씬 더 리얼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 방향 자체가 배우를 대체하는 것보다는 배우를 보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기도 하고 그렇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드네요.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예전에 신인 때 이제 부산 사투리 쓰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AI가 나왔었으면 그런 것들을 조금 보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또 생각난 게 형이랑 그때 간단하게 얘기했던 건데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거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공연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 공연은 AI가 할 수 없잖아요. 진짜 사람들이 앞에서 움직이고 소리 내고 서로 껴안고 비록 훨씬 영화 세트나 드라마 세트보다 조악한 배경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또 그 공연을 가서 받는 감동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앞에서 살아있는 동작과 목소리를 내줬으니까 그런 것들만 봐도 AI가 모든 걸 대체할 수 있을까?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또 소셜 네트워크 같은 영화 되면은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배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 주커버그한테 시키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전기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와, 엄청난데 이거요? 스티브 잡스 전기가 진짜 잡스가 나오는 거지. 이순신 하는 거 그냥 그 동전에 이순신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순신 장군이. 근데 그거를 대체하지 못하겠죠. 지금 뭐 최민식 선배가 했고 이런 것들이 과연 그 대체가 될까요? 기계를 보면은 얘는 what을 굉장히 잘하는 애야. 지식을 주면 얘는 절대 안 잊어버리고 how는 어떻게는 인간이 가르쳐줘야 돼. 앞에 벽이 있는데 왼쪽에 장애물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 why, 왜는 기계가 걱정할 부분은 아예 아니었거든. 근데 요즘 AI가 나온 다음부터 이 기계를 보면은 what은 당연히 너무 잘하고 이제 how를 인간보다 잘하기 시작했어. 그쵸. 야 인간들 이렇게 하면 이게 최적길이야? why를 물어봐도 why를 너무 잘 대답하는 거야. 그럼 아까도 그것처럼 what과 how는 과학의 영역이라면 why는 종교 철학의 영역인데 물론 당연히 인간이 쌓아놓은 정보를 바탕으로 why를 얘기하는 거지 얘가 자아의식이 있어 why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얘가 자아의식이 있냐 없냐가 뭐가 중요하냐?
필요할까? 얘가 why를 인간이 공감각에 대답할 수 있다면, 그러면서 what, why, how를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AI가 계속 발전하는 시대가 온다면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미래가 펼쳐질까라는 그 걱정보다는 그 기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AI를 보면서. 오늘도 저도 얘기를 하다가 느끼는 게 단순히 우리를 뛰어넘는다라기보다는 얘가 좀 더 앞에 나가는 법을 깨달아서 이쪽으로 오시면 빠릅니다라고 인간에게도 지름길을 선사해주는 역할을 또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냥 겁먹어야 될 존재라거나 배척하거나 걱정해야 될 존재라기보단 어떻게 이 발전 속도를 우리가 도움을 받을까, 예술적인 영역에서도 그런 시대가 온 것 같고, 그리고 좀 제가 전달해주고 싶은 건, 오늘 이제 막 제가 바로바로 오늘 거의 즉흥으로 준비되지 않은 제 상상을 얘기했는데,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그 걱정 이미 많은 분들이 해서 여기까지 발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도 실시간 댓글 달리는 걸 계속 보면서 그렇게 했구나 해서 다음번 또 콘텐츠 때 같이 만나면은 그걸 기반해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상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은 위키피디아 한번 더 넣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비키니 너무 멋있어요 이런 것도 좋지만 제가 그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혹은 하석진님 말씀에 이런 어폐가 있네요. 그런 거 너무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위키피디아 대박의 첫 게스트로 나와주신 하석진님과 무려 3편을 했어요. 저희 2편, 하석진님 채널에서 1편. 소감 있을까요? 머리가 띵합니다. 특히 이번 편은 상상과 걱정과 기대와 후회와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 또 컨텐츠다 보니까 제 본업과도 연관이 돼 있고 조금 머리가 아프기도 한데, 그래도 형의 이 채널의 영광스러운 첫 번째 게스트로서 정말 우리의 인사이트가 가득 찬 컨텐츠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그런 자부심이 좀 드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구독자 이름도 좀 만들고 해서 10만 가면? 10만 가면. 10만 가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다들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